주모! 주모! 아유, 어서 오시오. 근데 귀청 떨어지겠소. 왜 이렇게 불러요? 옛날 이야기 듣고 싶어서 득달같이 뛰어왔다고. 얼른 이야기 들려줘, 어? 아주 긴 얘기로다가. 아이고, 그렇다면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들려줘 볼까? 오늘의 이야기는 도적이 된 떳다리의 사연을 준비했소. 옛날 경남 어느 고을 관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오. 저리 훤하게 생긴 머스마가 그 도적놈 맞나? 어머, 지발로 이어 걸어왔다 안 하나? 근데 그리 신출귀몰한 도적놈을 어찌 잡았을까? 신님 사또는 경사났구먼. 관가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이면서 젊은 도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오. 밧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총각을 가리키는 말이었지. 네가 가가. 네가 도적놈 떳다리가 맞나 말이다. 몇 년 전부터 경남 밀양 일대를 누비는 떳다리는 유명한 도적이었소. 부잣집만을 골라서 귀하고 값진 재물만 털었지. 근데 이상하게도 떳다리는 도적질할 부잣집에 자신의 이름과 도적질할 날짜를 적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소. 도적질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부잣집에서는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었을 것 아니오? 하인들이 밤새 보초를 서고 포졸들이 집 주위를 철통같이 지키지 않았겠소. 근데 이 떳다리라는 도적이 어찌나 신출귀몰한지 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떳다리가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이 소문이 한양에까지 퍼져서 급기야는 조정에서 안찰사를 파견하고 밀양사또를 몇 번이나 바꿔봤지만은 늘 허탕만 치고 말았다오. 그러니 떳다리는 더욱더 과감하게 도적질을 해댄 거지. 그래서 조정에서는 밀양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잘 아는 자를 신임 사또로 앉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소. 그래서 새로 부임하게 된 사또가 바로 그곳 출신인 김태수였다오. 하지만 아무리 밀양 출신이고 그 지리를 잘 알면 뭐 하겠소. 번번이 떳다리를 놓쳤던 다른 사또들처럼 도적에게 조롱만 당하고 파직당하게 될까봐 걱정되지 않았겠소. 그런데 사또가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글쎄 이 떳다리가 자수를 하겠다고 서찰을 보내온 게 아니겠소? 그러더니 정말 약속한 날에 제 발로 관가에 나타난 것이오. 네 정말 떳다리 맞나? 예, 지가 떳다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뭘 믿고 그래 당당하노? 네 죄를 네가 알겠나? 보일까 올라 같은데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에? 지 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또, 도적질이 죄라면 저 자식을 버린 아비는 무슨 죄이옵니까? 그게 무슨 소리고? 저 자식을 버린 아비의 죄라겠나? 갑작스러운 떳다리 말에 사또는 할 말을 잃었지. 하지만 분명히 떳다리에게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했지. 고마, 니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숨김없이 고하도록 하래. 떳다리는 담담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오. 10수년 전에 손씨 노인이란 사람이 섣달 금음날 덕다리 밑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웠는데 덕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떳다리라고 불렀다오.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랐고 손씨 노인이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고 컸다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 많은 동네 아낙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오.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은
혈육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 않았겠소. 떳다리는 12살 되던 해 섣달 금음날 밤, 자신이 버려졌던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밤새 목 놓아 울었다오. 마침내는 매일 밤이면 다리 밑으로 가서 구슬프게 울어대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아지매, 어젯밤에 그 귀신 소리 들었나? 밤마다 무서워 죽겠다. 부모한테 버림받아 죽은 아이의 원기라 카던데. 맞나? 그래서 밤마다 오매를 부르면서 구슬프게 우는 거였나? 그 하늘 달래주기 전에는 매일 밤 다리 밑에서 우는 거 아이가? 밤이면 밤마다 어머니를 찾는 귀신이 다리 밑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떳다리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오. 불쌍한 우리 얼라. 오매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원기가 되었구마. 이 몹쓸 어매가 이제서 그 죄를 뉘우치러 안 왔나. 늦었지만은 네 옷하고 음식을 지어왔다. 부디 이것으로나마 한을 풀고 극락으로 가그레이. 어두컴컴한 다리 밑에서 조용히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떳다리는 한달음에 달려나와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오. 어머니! 시커먼 그림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나와서 안기니까 여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 하지만 곧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오. 떳다리의 어머니 이씨는 혼례를 올린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남편을 여의었는데 슬아의 자식도 없이 얼마나 외로운지 낮이고 밤이고 일만 하면 지냈다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씨가 바람을 쐬러 마당에 나와서 달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깜짝 놀래고 말았지. 누군겨? 보소, 아지매요. 지가 놀래켰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 좀 도와줘 있어. 아지바이는 누군겨? 야밤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갑지에? 지는 밀양에 사는 김태수락 합니다. 여기 김해에 있는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 왔다가 술을 억수로 많이 마셨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만 거름통에 빠져가 이 꼴이 됐습니다. 사내가 몇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몰골이 가관인데다가 악취가 코를 찔렀지. 냄새가 억수로 심하네 얘. 이 꼴로는 도저히 집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네. 좀 도와주이소. 사정이 딱하게 됐네 얘. 그러면 저짝에 우물가가 있으니 따라오이소. 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김태수라는 이 남자가 아주 몸도 좋고 인물이 훤한 거라. 씨의 방에서 옷까지 갈아입은 김태수는 이상하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라. 고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으니까네 어서 가야 안 하겠습니까? 상부하여 수절하고 있는 방에 아재가 있는 걸 누가 알면 큰일 납니다. 밤이 깊어서 그러니까네 잠만 자고 가겠습니다. 정말 잠만 자고 가겠습니다. 아지매요. 지 못 믿겠습니까? 김태수는 아예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오. 근데 이 씨도 그런 그가 싫지는 않았지.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이 씨는 태수의 품에 안겼고 그놈의 욕정이 뭔지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을 넘어버렸다오. 그런데 이 하룻밤의 일로 이 씨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오. 수절하던 과부가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니 이를 눈치챈 시부모가
이 씨를 쫓아내고 말았지. 걸뱅이처럼 떠돌다가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이 씨는 어찌어찌해서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 얼라까지 굶어 죽일 수는 없다. 우리 얼라를 누구라도 데려가 키운다면 굶어 죽지는 않겠제. 이렇게 이 씨는 떳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리 밑에 두고 떠났던 거였다오. 그렇게 다시 만난 모자는 그날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오. 수년이 흘러서 어느덧 청년이 된 떳다리는 갈수록 지 아버지를 똑 빼닮았지. 어느 날 어머니 이 씨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밀양으로 김태수를 찾아갔더랬수. 근데 이 씨는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오. 글쎄, 갑작스럽게 이 씨가 김태수를 방문해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니까 김태수가 펄쩍 뛰면서 시치미를 떼면서 쫓아내더라는 것이었수. 네 아버지 그래 안 봤는데 어찌 그리 야박하노. 일가를 이루고 벼슬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그리 시치미를 떼니 내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나. 참말로 대명천지에 제 얼라를 모른 채 하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떳다리는 그때부터 밀양에서 도적질을 하기 시작했다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세상에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지. 명석하고 날쌔던 떳다리는 그 고을에서 꽤나 이름난 부잣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잠입해서 귀하고 값진 물건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주고 있었다오. 지가 도적질을 해가 가난한 걸뱅이들한테 몰래 나눠준 게 죄가 된다며 자식을 내삐린 아버지의 죄를 먼저 물어주이소. 주위에 둘러서서 이를 듣던 이들은 숙연해졌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신임사또 김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떳다리를 안으로 불러들였다오. 떳다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김태수한테 큰 절을 올렸지. 네가 참말로 내 아가 맞나? 어머니께서 신임사또의 함자와 고향을 들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말로 미안타. 과부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남은 벼슬길이 막히고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이 매정하고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아버지, 지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라 불러보았으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지가 옥에 갇히고 나면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부디 어머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라카노? 이게 다 문디 같은 나로 인한 것인데 그 벌 또한 내가 받아 마땅하지 않겠나? 뒷일은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기다. 니는 어머니 모시고 멀리 떠나서 도적질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대. 니 약속할 수 있겠나? 어리둥절해 있는 떳다리한테 사또 김태수는 다시금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지. 그리고 떳다리를 풀어주고 어서 가라고 재촉했다오. 김태수는 수절 중인 부인과 정을 통한 것부터 처자식을 모른 척 외면했던 지난날의 잘못들과 떳다리의 사연을 적은 상소문을 올렸지. 그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떳다리가 비록 도적질은 했지만 그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점을 인정해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오. 또한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밝히고 스스로 단죄를 청하는 김태수의 마음을 갸륵히 여겨서 죄를 묻지 않고 근신할 것을 명했지. 집으로 돌아간 떳다리는 어머니 이 씨를 모시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고 그 뒤부터 그들 모자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맨입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구려. 뭐 덕담도 한마디씩 남겨놓고 가면 더 좋고. 그럼 다음에 또